도시 이동을 위해 다시 터미널로 왔다. 혹시라도 배 예약 시간에 늦을까봐 호텔에서 일찍 출발했더니 너무 피곤하다. 날씨는 약간 쌀쌀하다. 하늘은 구름이 껴서 일주일 동안 해를 보지 못했더니 기분마저 우중충해지는 것 같다. 몸에서 곰팡이가 자라는 기분이 들 지경이다. 터미널 커피숍 안에 토템이 있었다. 신기해서 촬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신기하게 본다. 이곳의 토템은 마을 장승 마냥 여기저기 서 있다. 드디어 배에 탔다. 동물을 차 안에 두고 내릴 시에는 경보가 울려서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다. 동물도 인간도 여행은 고행이다. 열심히 차를 달려 항구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서리라는 도시로 왔다. 공연장 측에서 준비해준 호텔은 꽤 괜찮았다. 다만 침실은 창가에 있어서 밝고 시끄럽고 거실은 어둡고 조용해서 자기 좋았다. 단지 며칠 머물 곳에 너무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고 밖으로 나갔다. 약 20분쯤 걸으니 공연장과 공원이 나왔다. 아무리 도심에 있는 공원이라지만 사람이 없어서 살짝 무서워하며 걷고 있는데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심장이 가라앉는 줄 알았다. 그런데 토끼야말로 놀란 눈으로 나를 노려본다. 겁쟁이들끼리 서로 놀라서는 움찔했다. 이 개울에 연화가 와서 산란을 한다고 한다. 아이고, 연호도 참 엄마 되기 힘들다. 오래 걸었더니 배고파서 앞에 보이는 인도 디저트 가게에 갔다. 아는 것이 없어서 그냥 가장 잘 팔리는 걸 달라고 했는데 꽤나 맛이 좋았다. 이름이라도 물어볼걸. 이틀 후 휴일을 맞아 밴쿠버 시내로 나왔다. 스벅 한 잔을 시켜서 홀짝홀짝 들이키며 동료가 추천한 올림픽 기념 가마솥을 보러 가는 길이다. 웬 어울리지도 않는 올림픽과 가마솥인가 하며 걷고 있는데 삐죽빼죽한 게 영 가마솥 모양이 아니다. 나는 컬드론이 화강암, 화산, 함몰체란 뜻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역시 캐나다인들은 장명 센스가 영꽝이다. 예를 들어 내 연락처에는 필립만 해도 10명이 넘어서 꼭 학교 2학년 필립, 공연장 필립, 필립 교수님, 친구 생일 파티 필립 등 설명을 항상 붙여서 저장하지 않으면 어떤 필립인지 너무 헷갈린다. 도시 앞에 갑자기 강원도나 가야 볼 것 같은 큰 산이 병풍처럼 펼쳐지니 순간 말을 잃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밴쿠버 하는구나. 1년 내내 얼지 않는 강이 있으니 요트가 선착장에 즐비하고 수상 경비행기도 있다. 갑자기 시골쥐가 서울 온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가장 큰 스탠리 공원을 보러 갔는데 아쿠아리움에 입장은 하지 않고 선물 가게만 구경했다. 20대 학생 때는 할인가로 모든 성당, 박물관 등을 입장했지만 이제는 비싼 입장료는 건너뛰고 센스 있게 공짜인 기념품 가게만 들려준다. 성당도 한 10군데쯤 방문하다 보면 그 성당이 그 성당이다. 별의별 신기한 해양생물 인형이 잔뜩이다. 그런데 모두 메이드 인 차이나.
토템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서 걷고 있는데 여기저기 이끼들이 나무 뿌리와 줄기마다 가득하다. 손에 느껴지는 촉감이 너무 보들보들하고 봄의 기운이 손을 통해서 전신에 퍼지는 것만 같아 기분이 좋아진다. 옆에 아기 호랑가시 나무가 있어서 만졌다가 가시에 찔렸다. 아! 원래 크리스마스에 미슬토 밑에서 키스를 하는 게 전통인 줄 알았는데 키스하는 사람을 보면 이 이파리로 찌르라는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1935년까지 스쿼미시 부족의 마지막 후손이 살던 집터에 세운 장승이 있었는데 이 공원이 한때는 원주민이 살던 곳이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달리 보였다.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잔인하게 쫓겨났을까. 오늘날 밴쿠버에 살고 싶어서 전 세계 부자들이 모여들듯 이곳에서 살던 원주민들도 따뜻한 날씨와 풍부한 식량 자원을 누리며 살고 있었을 텐데. 주로 새겨진 조각은 고래나 곰 등 그 당시 원주민들이 사냥하거나 숭배하던 자연 동식물이다.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치듯 발길이 이끌려 기념품 상점에 들어서니 몬트리올에서는 못 보던 원주민 물품이 참 많았다. 그 중에서 참지 못하고 그릇과 자석을 구매했다. 이곳의 날씨는 몬트리올보다 10도가량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날씨에 입기 적당한 옷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 몬트리올보다 춥게 느껴졌다. 점심때가 조금 지나 출출하던 참에 가까운 곳의 라면 가게를 갔다. 그냥 찾아간 가게가 나름 맛집이었던 모양이다. 역시 럭키미. 역시 쇼핑몰은 어딜 가나 똑같다. 항상 갖고 싶었던 백을 들어보니 감촉이 너무 좋다. 아, 돈맛이여. 감촉마저 좋구나.
많이 벌어야겠다. 가격표는 일부러 보지 않았다. 정신건강에 이로울 리가 없다.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나는 이게 자동 운전 기차인 줄 몰랐다. 서리에서 크랜브루까지 9시간 거리라 중간에 킬로나란 도시에 멈추기로 하고 이틀간 운전을 했다. 산악지대라 흐렸다, 비가 왔다, 눈이 왔다, 진눈깨비가 왔다, 우박이 내렸다가 해가 떠서 더웠다가 잠시 창문을 열면 5분 후 칼바람이 몰아치는 등 산의 무서움을 제대로 느꼈다. Ah, stupid. Stupid car. So I changed the video, the sounds. For 15 traffic. 드디어 크랜브룩이란 도시에 도착했다. 이런 외진 곳에 오면 도대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경제 활동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
이런 시골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지 나는 돈을 주고 살라고 해도 못 살 것 같다. 공연장에서 준비해준 숙소는 나름 프레스티지란 이름이 붙은 이 도시에서 가장 좋은 호텔인데 역시나 넓고 깔끔하니 괜찮다. 이번 한 주만 더 일하면 다음 주는 놀러 간다. 유후!